사진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 네, 그렇습니다. 살짝만 더 올려서, 맞습니다. 앞줄은 살짝만 내릴까요? 그래서 잘 나와야 되니까요. 앞쪽, 네, 살짝만 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수도를 넘어 우리의 미래 경제, 교육, 의료, 문화예술의 기준을 만드는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을 계승하여 미래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 창조와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기다. 세종이 미래다.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종이 미래를 상상한다.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의 미래.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미래.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출발이 되고 풍요와 품격 있는 문화의 기준이 됩니다. 세종이 미래입니다. 세종은 창조하고 도전한다. 창조와 도전으로 세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기다. 세종이 미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 포럼은 행정수도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시대의 실현과 미래 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관계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 시장님이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우리 포럼 개최에 앞서서 지난 7월 14일부터 많은 기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또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분들께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먼저 방송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 계신 노동운 지방시대 그리고 우리 세종시장의 하나님이신 이순열 시의회장, 오늘 토론회 사장을 맡아주신 정영한 서울대 국민의원,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강훈철 한국국제연구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을 비롯해서 고문현 전 한국컴퓨학회 회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내일 귀빈들이 오셨습니다만 대표적 인사를 흔히 헌법은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의 시절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동시에 지방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지방을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열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적 행동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겼습니다. 또한 우리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그리고 세종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법제화 작업을 완결했습니다. 수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도의 개념을 헌법재판소의 정의에 따른다면 바로 국가 원수의 사무실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라 한다 하였습니다. 세종시는 바로 수도로서의 면모와 법적 주의를 거의 갖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2003년도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목표로 시작한 이래 20년이 지났습니다만 당초에 목표로 했던 행정수도의 모습을 꼴이 갖춰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갖춰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 주의와 그리고 걸맞는 형태를 법률적으로 정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수도가 세종시가 되어야 된다는 방식을 저는 첫째 찾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 포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놀라운 통계이지만 세종시가 2003년도 시작한 이래 20년이 지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목표는 변함없이 수도권 인구의 50만을 분산시키는 통계적 목표와 함께 그러한 흐름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도움이었습니다. 이제 6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50만의 수도권 인구가 50분 이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50만이 오기는 크네요. 6만 3천 명이었습니다. 6만 3천 명의 구성원을 보면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직원 2만 명과 그들의 가족 평균 3명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6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반면에 수도권의 인구는 어떻게 됐을까?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2022년까지 10년 동안 수도권의 인구는 85만 명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종시 행정수도가 아직 꼴을 갖추기도 이전에 수도권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11.3%에 불과한 수도권 면적에 50.2%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정수에 비례대표와 그리고 수도권 출신 지역구 의원들을 한다면 168명의 국회의원이 수도권 출신으로 뽑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속시켜야 옳은 제도이겠습니까? 이제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며 있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해야 할 일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열어가기 위해서 법률 몇 개 고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식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헌법을 바꾸어서 수도권의 인구 측정을 제2수도권, 제3수도권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그 작업을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발사탄을 쏘아 올리는 자리가 오늘 포럼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거창해 보이고 다소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고
다소 허방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역사는 이렇게 시작해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시작점을 맞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방시대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진국으로서의 모습이 막을 여는 첫 개막의 발사탄의 수와 올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주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방시대에 열어가는 책임을 맡고 계신 우동기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주관해주신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장입니다.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에 선도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오늘 함께해 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창조와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 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 그리고 이를 위해 함께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순열 시의회 의장님 또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한 강의를 해주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 또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부원장님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장의 자리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전영한 원장님과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도시입니다. 1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성장한 세종시가 이제는 수도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미래 가치나 경쟁력에 있어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어디든 세종이 될 수 있고 세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종시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러나 세종시에도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수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처음 세종을 계획했던 그 시절에 비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선언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각계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오늘의 행사가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종 시민분들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서 또한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도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약속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영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님이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의 참석이 정말로 영광스러운데요. 그 한두리 대표 지나다 보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걸개 현수막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 현수막을 보면서 정말 제 가슴도 같이 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경무화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헌법을 모색하는 포럼에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이후 일본 국도 산울동에 위치한 밑돌 터널을 지날 때면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이라고 쓴 커다란 홍보문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 시민 대책위와 시민들은 저마다의 가슴에 배지를 달고 개헌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당시 시민사회의 최대 화두였습니다. 3대 세종시 의회도 행정수도 완성 개헌 특위를 구성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충청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민호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해 주셨을 때 정말 반갑고 기뻤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직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고 47개의 행정기관과 2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등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수도의 지위로서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걸맞는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권의 향후에 따라 곡절을 겪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헌은 너무 많은 시간과 절차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견고한 완성을 위해 지금 국회 규칙 제정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소속한 건립이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며칠 전 제1차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전문 자문위원단이 참석하여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처음으로 청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국회 규칙 제정에 집중한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국회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수월할 것입니다. 세종시 의회도 세종시가 처음 계획한 대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시민 모두와 국민 모두와 함께 기원합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이 행정수도 완성에 일조하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활동 참석하셔서 오늘 식사를 해주신 이승열 세종특별자치시 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밝은 미소와 환한 미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